네,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3, 이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지역을 넘어서 이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는 시간이죠. 이 문화충격 시즌3는 주영석 기자 그리고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맨해튼에서 한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용의자 이 종신형 선고, 그리고 LA 카운티 10대 소녀의 의문스러운 실종과 발견, 2024 파리 올림픽 태극 전사들을 향한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화충격 시즌 3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을 하겠는데 뭐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네, 뭐 돌을 맞을 땐 맞고요. 저는 뭐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그럼요.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뭐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네. 반대를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다는 거. 뭐 그래도 오늘은 꿋꿋하게 또 에피소드 2를 진행을 에피소드 저는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 에피소드 2.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이에요. 이 지난 2022년 2월 뉴욕 맨하튼의 차이나타운에서 이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던 혐의로 기소된 이 20대 남성이 지난달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이거 뭐 보셨을 텐데요. 이 뉴욕 한인타운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죠. 그 뉴욕 맨해튼 지검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은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사마드 네씨 27살입니다. 이날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은 이 통상 30년 뒤에 종신형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때 뭘 보느냐? 재검토 시에는 첫 형 선고 당시 얼마나 관심을 모았는가, 화제가 얼마나 화제가 됐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타격을 받았는지 등이 자료로 쓰이는데요. 이 내시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새벽 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이 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얼마나 끔찍했던 사건이냐면 그 뭐 네. 영상들 다 두 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 흑인 이 네씨가 40번을 이 찔렀다며요. 씨를 네. 따라와요. 네. 따라와서 흉기로 이제 40번을 뭐 자상이 40군데라고 하니까 40번을 찔렀겠죠. 그래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은 침대 밑에 숨어 있던 네씨를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 리커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던 이 씨는 디지털 음악 플랫폼 업체에서 선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었고요. 이 뭐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굉장히 이 아버지를 지원을 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유나 이 씨의 아버지 이성군 씨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뉴욕주의 보석개혁법과 경찰의 잘못된 대응을 꼽았다. 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어야 할 범인이었는데 이걸 풀어주니까 딸이 살해 당한 거 아니냐. 그도 그럴 것이 이 전력이 있어요. 예,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성군 씨, 그러니까 유나 이 씨의 아버지는 현재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번 사건 보면 좀 뭐 주영석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한인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너무 안타깝고 유나이 씨 이름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뭐 한인이어서 우리 또 한인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면도 있지만 참 충격적인 이런 일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럼요. 네, 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그 유나이 씨의 생전의 모습도 나오는데 참 해맑은 저런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당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 저녁에 늦은 밤에 또 새벽에 뭐 일 때문이건 무슨 일 때문이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일은 이제 뉴욕에서 벌어졌지만 이곳 LA도 굉장히 요즘 심하잖아요. 이런 그럼요. 강도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습격 사건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요즘 그래서 외출하기 참 겁이 난다. 그렇죠. 잘 이거.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그런 면에서도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뉴욕이 됐건 LA가 됐건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이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사사법 시스템의 어떤 문제, 그렇죠. 현재 그 현실적인 문제 또 제도 보완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 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이 원영석 기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좀 이렇게 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LA 카운티에는 약간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논란이 됐고 지금 뉴욕 쪽에서는 아마 알빈 브래그 그 검사장 맞습니다. 예. 이 지금 이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토요일 밤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팔로우 한 거잖아요. 그 흑인이. 그래서 뭐 40번이나 이렇게 그 흉기로 이렇게 찔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서도 이렇게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막 그 외쳤고 고함을 외치고 했는데 얼마 뒤에 이렇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범죄가 지금 잦잖아요. 특히 이제 뉴욕하고 LA 물론 인구가 더 많아서 이런 범죄가 더 많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법 시스템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렇게 좀 법을 더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좀 더 그 옹호하는 그런 검사장을 이렇게 선출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뉴스 맞아요. 보면은 진짜 할 말이 없고 솔직히 지금 이 유나 이 씨 방금 뭐 이 고 유나 이 씨의 예.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저 그 용의자 내씨 사진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네, 나오긴 네. 했는데 네. 그 보면 이제 그 저기 나오죠. 네. 네.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그런 것 같네요. 보이지 않는 예, 뭐 얼굴만 놓고 볼 때. 네, 27살이라고 하는데 좀 멘탈리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이제 정말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뭐 원영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그런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이 큰 건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특정인 때문에 문제고 또 누가 되면 문제가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조지 게스콘 같은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유화적인 정책을 쓰는 이유가 그 사람의 뭐 생각이 잘못됐거나 또 그 사람만이 특이한 사람이거나 이렇다기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교도소가 너무 부족하고 범죄자들은 넘쳐나고 사실은 그 모든 범죄자를 체포해서 가두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교도소 관리하는 측에서는 좀 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감당할 인력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도 없고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데 잡아서 다 집어만 넣으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도 행정 문제, 교도소의 어떤 부족한 수감 시설 문제 또 특히 어떤 범죄자들을 그런데 몰아넣다 보면 그러니까 점점 더 공간이 부족한데 범죄자들을 잡아서 넣다 보니까 점점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이런 좀 안 좋은 일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뭐 물론 이번 그 유나이 씨 같은 경우는 그 범인이 내시가 제대로 형을 살았다면 그 2022년 그때 밖에 맞습니다. 있지 예. 않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뉴욕이나 LA나 뭐 이런 대도시에서 범죄자들을 잡아넣기 싫어서 안 넣는 게 아니라 잡아넣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나 여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두지 않고 누구를 뽑느냐 그럼 결국에 또 정치로 가는 거예요. 공화당을 뽑자 민주당을 뽑자 그거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정치 논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러면 해봅니다. 지금 뭐 사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얼마 전에 그 회계연도 이제 예산을 발표했는데 교정 시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단 네, 말입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교도소가 그렇죠. 없어서 네.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 중범죄를 따져봤을 때 경범죄화 할 수 있는 거는 좀 형량을 줄이자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네. 사실 게빈 뉴섬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그 LAC 검사장 조지 조지 게스콘. 게스콘 하고 이제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예전시 검사장도 그랬었고 네, 그랬어요. 이 아무래도 수장들이 좀 이 최종 결재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네,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 탓만 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럼 이 사람 문제였으니까 바꿔야 되고 이 사람이 뭐 민주당 쪽이니까 공화당 바꿔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논리가 되냐면
바꿨더니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줄어들었다, 파라 약간 줄어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공화당이 낫다, 이런 좀 단순하고 유치한 논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보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특히 지금이 뭡니까? 지금이 이제 8월로 넘어왔어요. 맞습니다. 11월 5일 날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연방 상하원 선거, 주 상하원 선거, 많은 선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지사나 이런 선출직 주요 공직자들이 하는 어떤 행정명령이나 사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정치입니다. 정치행위예요. 이게 순수한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런 데 사인한 거는 자기에게 표를 줄 수 있는,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히 선거철에 가까워서 하는 그런 정책들은 특히나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조지 가스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그 교정 시설에 그 아직 인원이 많이 비어 있대요. 그때 네이슨 하크맨 LA 카운티 검사장 지분 후보 11월에 이제 선거 맞붙는데 조지 가스턴하고 문제가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지금 아버지 이씨 아버지 이성곤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뉴욕시 그리고 NYPD 최우선 책무는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근데 2,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진입하기까지는 무려 1시간 20분이나 허비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이 크리스티나는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후 어떠한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 사망한 것도 경찰한테 그 알았던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 네. 유가족의 입장은. 그러면 그 원인을 따져봤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뭐 보십니까? 원인 뭐 경찰이 바로 좀 유가족들한테 알렸으면 됐는데 이런 거는 경찰 측 잘못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럼요. 그건 뭐 화가 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예.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근데 분노를 좀 하는 저 생각은 그래서- 어찌됐건 물론 예.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왕이면 우리가 좀 어차피 특히나 이렇게 살인 사건은 한번 벌어지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사전 저는 예방이 그런 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사후에 대처한 경찰의 그 어떤 행태도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치안을 강화할 수는 없는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여성들이 혼자 깊은 밤이나 또는 새벽에 이렇게 그 외출했다 돌아오고 이럴 때 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또는 뭐 남성이라도 좀 뭐 어린 남성이나 연약한 남성은 마찬가지로 피해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 순찰 활동을 한다 그러면 특히나 그런 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좀 집중을 해주든지, 특히 그 사람들이 혼자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곳에 좀 경찰들이 많이 배치가 되든지, 뭐 그런 점도 하나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설 경비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원영석 기자가 말씀하신 네이선 호커만 얘기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 특정한 후보, 더군다나 이 조지 게스콘을 상대하는 후보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제대로 확인된 내용도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서 그게 뭐 팩트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캘리포니아의 교도소가 미어 터지고 있는 거는 뭐 그거는 여러 보도라든가 여러 우리가 어떤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많이 비어 있는데 체포하지 않는다? 그거 너무 좀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고, 그런 곳이 그냥 있다고 이제 그분이 지적.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죠. 그분 주장이 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이제 그분이야 뭐 어차피 조지 게스콘은 상대로 이겨야 될 사람이니까 뭐가 됐든 조지 게스콘은 물어 뜯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이 범인이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감옥에 있지 못했다는 거, 그런 점. 결국 그게 감옥이 너무나 그 감옥 시설에 비해서 그 재수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의 조치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감옥을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그런 범인을 체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영석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는 거의 다 비슷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카고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라든가. 그래서 시카고도 심각하죠. 네, 뭐 그런 진짜. 곳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곳 LA 같은 경우도 요즘 밤에 늦게 다니는 게 굉장히 지금 그렇죠. 네, 사실 저녁 힘든 8시 상황인 것 이후에는 같아요. 나가기 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황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트 파킹도 이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같은 차로, 경우는 스트리트 파킹을 하지 네. 않는 게 그거 좀 한 놀랐어요. 번 스트리트 그런 파킹 그때 우리 시즌 2 때 참석한 분들이 다 스트리트 파킹은 절대 안 한다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차량 내부에 물품이 털리는 게 무서운 것보다 네. 이게 차량에 손상을 입힐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유리창을 깨면 그 고친 뭐 수리비도 제가 뭐 비싼 많이 뭐 나오고. 루이비통 가방이나 이런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차량을 깨 부수고 들어가니까 네. 그게 싫어서 이제 네. 안 하는 거. 참 치안이 안 좋아졌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저희는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커뮤니티다.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뭐 BLM이랑 비교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특정 사건이 터졌을 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 유가족이. 네. 그래서 그 배상금을 받기 위한 거에 아니래요. 그 유가족 측은 어떻게? 그 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배상금을 자기네들이 받는 것보다 그 소송 손해배상 그 이씨 유족 얘기하는 겁니다. 그 뉴욕시 산하 여러 노숙자 쉘터 가운데 한 곳의 이름을 크리스티나 유나 이 메모리얼 센터로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크리스티나 이 씨의 넋을 달래고 기리는 그런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의미에서 목소리를 예.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소리 높이는 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다만 한 가지는 이 우리 한인 사회는 뭐 LA 그렇고 뉴욕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댈러스나 이렇게 한인들 많이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 비슷한데 한인이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네, 목소리를 내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런데 같은 소수계인데도 아시아. 한인이 아닐 경우에는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네. 특히나 뭐 흑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관심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할 때는 물론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쪽에서도 힘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냥 흑인이나 라티노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볼 때는 한인 쟤네들은 자기네가 피해 입었을 때만 나서고 남들이 피해 입을 때는 나 몰라라는 약간 네, 그런 그래서 느낌도 그런 받는 것 사실 같아요. 예. 좀 그전에도 경찰 측에서 한번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인 언론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누가 죽으면은 뭐 이제 그 검시소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 한인이 아니냐 아니면은 딱 관심 끊고 그리고 뭐 회견장에 가서 한인 코리안 얘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 기분이 뭐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뼈아픈 그래서, 지적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건 원영석 기자 말씀이 맞고요.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 우리가 한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권 말고는 신경 안 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한인 그렇죠. 이슈로 하다 보니까 원영석 기자도 아시겠지만 이제 한인 언론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인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인이면 뭐 리포트를 한다거나 긴 기사를 쓰게 되는데 뭐 한인이 아닌 경우에는 좀 뭐 단신으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니면 커버가 안 되든지. 예,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뉴스거리 찾아서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좀 너무 한인 위주로만 가는 건 아닌가. 우리 언론사들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만계 예를 들면 일본계 뭐 중국계 이런 뉴스들은 사실 저희가 많이 안 다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제는 좀 저희가 좀 넓혀가지고 한인이 아닌 아니죠. 그 아시안 이슈를 좀 다루기로 참 했습니다. 뭐 이번 주제를 다룹니다. 통해서 네, 우연히 그렇습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 치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소수계 커뮤니티 그리고 또 소수계 커뮤니티로서 목소리도 높여야 되지만 한인을 넘어서 우리 타 커뮤니티와 연대를 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저 다음 소식이죠. 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실종과 네, 발견이었어요. 맞아요. 그 앨리슨 차오라는 올해 15살 소녀가 실종이 됐다가 발견이 됐죠. 네, 맞아요. 네, 원영석 기자. 예, 캘리포니아 10대 소녀. 근데 아버지가 네. 최근에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이렇게 기소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앨리슨 차오 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인데 맞습니다. 15살이고 그 올레이 스튜던트래요. 굉장히 이렇게 그 우등생이고 네. 예, 그러다가 7월 16일 아버지 집에서 이모 집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실종이 됐습니다. 한번 이제 딸이 나오고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아버지가 이제 회견까지 했어요. 자기 네. 딸이 제프리 차오. 실종됐다고 제프리 차오가
예, 근데 제프리 차오가 지금 납치와 뭐 그 응급 상황 허위 신고 뭐 등으로 이렇게 기소가 일단 된 상태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머니예요. 네. 그 처음에 실종됐을 때 막 울고 네.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 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니 차오. 애니 차오요. 애니 차오. 예, 애니 차오고 지금 양육권 임시적으로 애니 차오가 갖고 예, 있죠. 애니 어머니가 갖고 있어요 양육권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체포가 됐고요. 조지 가스건 아까 저희가 언급한 조지 가스건 LA 카운티 검사장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동을 실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 집행 자원을 다른 심각한 문제에서 돌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고 그렇게 네.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고 우리는 책임 있는 개인에게 행동에 대한 이번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세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사관들은 아버지 차오 그 아버지가 제프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에 가담하도록 그렇게 설득했다고 예, 그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혐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 아버지는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다 언론 보도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버지가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아버지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 앞뒤 전후 정황을 보면은 미스테리하고 굉장히 좀 이게 스토리가 좀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 보면은 2023년 때 이 문서인데 그 법정 문서인데 저기 보면은 앨리슨 나오죠. daughter 14살이었습니다. 앨리슨이 자기 어머니 나와요.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한테 성폭행 뭐 이렇게 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Mother, 그 age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while at her wellness checkup on the above date 쭉 나오면서 maternal grandfather have had her naked and then touched her in her genitalia. 이게 maternal grandfather and her mother 앞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 외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그 벗기고 뭐 이렇게 음부를 이렇게 만졌다. 그래서 she was in tears and begged not to have to see her mother or the grandfather.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맨 밑에 줄 보면은 daughter is afraid, fear for her life.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생명에 이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이슈가 있었는데 다음 장면 또 하나 볼게요. 이거 다 보고서 좀 네.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이 있습니까? 예, 이 비디오 보세요. 이게 납치되기 전입니다. 바로. 네. 실종되기 전. I'm recording this. Hello. Hi. So am I. Okay.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for me, Allison, please? No, sorry. Huh? I think I'm okay. Okay. Well, I do need to speak with you. Can you Okay. open the door for me, please? We're speaking. Huh? We're speaking. Out here. I'm right here. Huh? I'm right here. Okay.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or? No, I'm okay. Okay. Look, it could be as easy as you open the door, Why do I need to open the door? because I do need to speak with you. But I'm speaking with you. Huh? But I am speaking with you. Okay. But I need you to open the door so you can come out and speak. I'm right Okay. here. Can you do that for me? No, I'm okay right here. Thank you. I can't hear you. I'm okay 지금 right 경찰과 here. 대화하는 인물이 앨리슨 차오입니다. 앨리슨이에요. 앨리슨. But I feel safer on this side. Huh? I feel safer on this side. 앨리슨이고 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육권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머니한테 있고. Right there. Okay. So here's the thing, okay? There's a court order that you need to go with mom. A court order is a court order issued by the judge, okay? So that's why we're here, okay? It could go very easily. As far as you coming out, you go with mom, or the judge could pull you away from both parents. You make that decision.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And that's 근데 gonna be your 엄마 decision. 가기 Because mom goes 싫다는 back, 거예요. The judge is going to pull you away from both. Okay, understand? I don't want that to happen to you. Okay, that's what I'm asking you. 네, 일단 네, 비디오 일단 네. 우리가 이게 아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울어요.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그리고 엄마는 나를 폭행한다. My mom, she abuses me 막 계속 그래요. 울부짖으면서. 근데 일단 이게 그 긴급 보호 명령, 그 아까 본 네, 그, 아까 그 법정 콜트 오더라고 문서는 얘기했죠. 애니 차오하고 어머니 애미 차오하고 앨리슨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긴급 보호 명령이 그때 발부됐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어머니가 앨리슨이 성적 학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런 이제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애니가. 근데 이 장면 보면은 이제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고 있지만 근데 예, 알겠어요. 예. 그 일단 제가 이해하는 관점은 뭐 우리 세 명 다 사실 제한적인 정보긴 한데 네. 제가 이해하는 관점은 이 그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소녀가 이제 무사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 알게 된 거는 두 그러니까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 소송 중이고 맞아요. 양육권 분쟁 중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안 좋죠. 거죠. 안 좋다는 안 좋죠. 겁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소녀가 어머니에게 임시 양육권이 있어서 아마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버지한테 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실종으로 이제 알려지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그 조지 게스콘 그 검사장도 네. 실종하던 허위 신고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라 중요한 법집행자원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건 그 뭐 납치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어머니에게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갔고 그걸 실종인 것처럼 이제 알려지게 해서 경찰의 자원을 낭비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버지가 지금 체포된 것으로 카운티 그렇게 쪽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체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원효석 기자가 아까 보여주셨던 그 기록은 맨 밑에 보면 그게 나와요. This is not court order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트 오더는 아니고 네, 그래요. 그거 그 긴급 보호 명령. 예, 긴급- 그렇게 넣어 있습니다. EPO라고 네. 돼 있어요. Emergency.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긴급 보호 명령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긴급 보호 명령이 내려진 네, 거라면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어머니에게 지금 임시 양육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예. 일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보여줬던 게 잠시 보여줬던 거고 저도 그 자세히 분석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확인이 된 부분인지 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코트 오더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경찰 리포터 하듯이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임시 양육권이 있고 그 아버지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버지 쪽에서 상당히 그 어머니 쪽을 나쁘게 묘사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효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영상에 보면 소녀가 막 울면서 외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 15살 지금 15살이죠. 네, 맞습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중3 정도 되는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나이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원효석 기자가 추측하는 대로 어머니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소녀가 아버지와 있고 싶어서 네. 절교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찌됐건 그 소녀가 그렇게 외치고 경찰과 대화하는 장소가 위치가 아버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아. 아버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아버지의 뭐 위협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의 어떤 강력한 영향.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위협했거나 또는 아버지가 설득했을 수 있고요. 15살 정도 나이 소녀라면 충분히 부모의 어떤 그런 설득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렇게 외칠 수도 있지 않느냐. 행동을 할 수 그리고 있지 않느냐. 네. 저도 사건 사고를 뭐 취재를 많이 해 보다 보면 이제 양육권이 넘어갈 때는 이제 많은 것들을 따지죠. 따지죠. 예, 뭐 그 부양 능력이 네. 있느냐. 그리고 한쪽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양측에서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느냐를 법원에서 따지고 양육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어머니한테 갔다는 거는 뭐 그만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이 역시 그리고 제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자료를 짚었습니다만 저도 이거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출처가 아까 데일리메일이었나요? 이게 이 저는 이거 이 법정 문서는 그게 데일리 그러니까- 메일은 아니었고. 예, 근데 이게 법정 이거는 그 문서- 퍼블릭 레코드에 나와요. 예, 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알함브라 풀리 한번 법원. 찾아봐야 네, 될 것 네, 같은 게 위에 어떤 알함브라 내용인지. 법원에서 그렇게 명령을 근데 내렸대요.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고 미묘한 아버지 상황이에요. 어머니 사이에 분쟁이 진행 중이고 해결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시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지금 있다는 거.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그 원용석 기자가 보여주신 그 어떤 자료 그리고 영상 내용을 고지고대로 본다면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이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에게 임시 양육권을 허용했다? 그거 아무리 법원이 허술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이고 예. 따라서 이 사건은 소녀가 일단 무사하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다행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로 둘러싼 정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미스터리하다. 사실 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 이거대로 사실이라면 여기 보면은 뭐 옷을 벗겨서 뭐 음부를 만졌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이 그런 내용 있고 나와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협박을 받았고 그 이제 좀 이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에 나와요.
근데 어머니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그 증언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악마 같은 여자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논란인 거죠. 이런 그 이 여자가 이 앨리슨이 글렌데일에 위치한 ABC 방송국까지 찾아갔어요. 네. 내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내 얘기를 그랬었죠.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ABC7 그 바로 앞에서 발견이 맞아요. 됐었죠. ABC7에서 그래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버지만 이렇게 그 아버지 잘못이냐? 일단은 기소된 거는 맞지만 아버지 잘못이냐. 지금 근데 영상 이게- 계속 이어서 조금 볼 수가 있네요. 네. 근데 그 아까 뒷부분을 좀 그러니까 아까 울부짖는 모습이 근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게 예. 그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친구 네, 일단 요거- 보고 요거 가시죠. 금방 보고 가죠. 가시죠. I can understand completely because one night when I was texting her, she decided to open up about her situation, and I'm just gonna be very, very vague for legal reasons. But her mother is like a devil to her. You know, she wants to stay away from her, and in my opinion, I believe the mother's like very narcissistic in terms of 예, 그러니까 예, 그 어머니가 뭐 데빌이다, 악마 예, 같다 악마 이렇게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친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누구야 실종 앨리슨의 친구입니다. 앨리스의 친구인데 앨리스는 엄마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했고, 네. 네. 그리고 뭐 자기 개인 의견을 자기가 본 자기 의견에 따르면 엄마가 굉장히 그 나르시스트한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앨리슨이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같아요. 이런 사건은 사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 없어서 A하고 B가 다 얘기가 다른 그래서 거죠. 예. 지금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찌 됐건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이 아버지를 기소한 거는 앞서도 그 언급한 것처럼 허위. 아이를 납치한 게 아니라 허위로 아이가 실종된 것처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 인력을 낭비시켰다 이거예요. 네.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 소녀로 둘러싼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엄마 사이 또 이렇게 부모와 딸 사이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 증언을 한 저 친구도 친구 아닙니까? 네.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인데 제3자인데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거를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저 친구 배경은 또 뭔가 이런 거 다 살펴봐야 될 거고요. 개인적인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속단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체포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로 체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 이상의 것은 엄마가 나쁘냐 아빠가 나쁘냐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성폭행 피해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구석이 그게 이제 있는 뭐 거죠. 만약에 그- 그런 정황이 그러니까 없다면 이제 모르겠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예. 있다라고 얘기하는 양측 예, 주장인 예, 거죠. 양측 근데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 말씀하신 뭐 취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것저것 뭐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로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를 보면 실제 진상이 드러나는 걸 보면 우리가 추측하고 그럴 수 저러겠지 있죠. 이러겠지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엄마 아빠 사이의 문제고 엄마와 딸 사이의 문제고 아빠와 딸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개인들 당사자들밖에 몰라요. 아니 우리도 경험하지만 나와 엄마 관계, 나와 아빠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굉장히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기분 좋으면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본인의 너무나도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제가 건 굉장히 단정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얘기 안 해요. 거예요. 단정적으로는 얘기 안 일단 해요. 일단 아니 왜냐면 그러면 단정적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네, 그거를 논란을 근데 이게 제기를 논란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슈가 네, 내가 논란을 논란이 제기를 이슈가 되기 하셨으니까.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럼 이슈가 이슈만 나온 던지는 거고. 데서 끝나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논란이라는 지금 거죠. 뭐 아버지는 체포가 됐고요. 그럼 예. 지금 논란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더 지금 이거 말고 좀 더 나온 사실들이 그 사실이 아니라 좀 더 주장들이 알려진 게 있으니까. 있습니까? 더 알려진 게. 지금 일단은 그냥 이혼 소송 중이고 그리고 그 앨리슨의 이모가 있는데 앨리슨의 이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엄마하고 같이 있기 싫어서 네. 도망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다 자세히 봐야
알겠죠. 아버지가 세뇌시켰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그 ABC 방송국에 갔을 때 그 앨리슨을 발견한 여성 레이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다. 앨리슨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분명하게 잘 전달했는데 계속 울고 있었다. 그리고 많이 화가 나 있었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ABC하고도 인터뷰해가지고 자기 얘기, 자기 주장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분이 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슷한 사건들이 네. 좀 저는 좀 의심을 한다 그런다면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15살이라고 아니, 해도 그 모든 이상, 사람 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15살이라고 해도 모든 15살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네.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15살들은 이런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똑똑한 친구들은 조숙한 친구들은 그런 15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다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게 엄마 잘못일까? 아니면 이 친구가 뭔가 엄마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엄마랑 벗어나고 싶으니까 좀 이런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에 알리면서 자기는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 어필하려고 좀 일부러 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많기 때문에 뭐 그렇죠. 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튼 조심해야 되지 사실 않나 그런 뭐 생각이 좀 아까 들어요. 예. 방금 원영석 기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주영석 기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사건은 이 뭐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선고를 받지 않는 데까지는 그때는 무죄예요. 네. 그래서 양측에서 계속 주장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정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앨리슨이 자신의 모친과 함께 있어서 도망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아까 이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모가 아니라 고모예요. 고모, 아버지 고모, 측에서 아버지 고모, 측이요. 아버지 아, 측. 예. 네. 왜냐하면 이모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거 않아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고모와 고모. 이모 차이는 어, 어마어마하죠. 고모, 아버지 네. 아버지 측. 측. 네,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네, 넘어가야 고모가 돼서 있죠. 네. 사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사실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뭐 재판장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한쪽에서 이쪽 주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아니면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비도 할 때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사건 말씀 그대로 두 분 말씀 그대로 양측의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아까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 된다. 그거는 그렇죠. 네. 이 모든 사건 사고가 다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가 뭐 사실 저희도 기자 입장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을 제가 아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버지 입장도 아니고 어머니 입장도 아니고 저는 앨리슨 쪽 입장이에요. 앨리슨이 무엇을 원하냐. 근데 앨리슨을 네. 앨리슨이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고 저는 저 친구가 괜히 누구 세뇌당해가지고 저런 말을 했다고는 저는 그냥 제 추정상 제가 추측할 근데 뭐 때는 그런 거 같지는 일단 않고요. 네, 예. 그것도 그래서 좀 일단은 요게 기록들도 사실상 있는 거고 이게 지어낸 것도 아니고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성폭행 어머니하고 그것도 어머니하고 음부를 만졌다 할아버지가 뭐 그 외할아버지가 네네. 그거는 분명하게 이슈를 짚어가야 네,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중학생들도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네요. 원영석 기자 말씀은. 그럼 뭐 모든 결정권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은 아니지만 앨리슨 저는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물론 그들의 입장이 있지만 앨리슨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이슈에 어찌됐건 있어서. 당사자인 15살 소녀가 가장 중요하고 그쪽 그 결정권을 사람 가져야 된다는 그 거잖아요. 아이의 결정도 어느 정도 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또 계속 추가적으로 보도도 될 것이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네. 올림픽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엔 주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는데요.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이게 바이럴 돼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렇죠. 뒤집혔어요. 지금 2024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파리 올림픽의 최고 스타는 단연 이분입니다. 바로 한국의 김예지 선수입니다. 김예지. 네. 사격 선수죠. 뭐 대단한데요. 이 지금 그 여자 소총 10m에 공기권총 10m에 나왔죠. 공기권총 10m에 나와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도 한국 선수죠. 오예진 선수.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화제가 되는 게 단순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그런 성적이 아니라 이 선수의 어떤 그 모습 그런 어떤 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자세, 네. 행동 그런 되게- 것 등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미인이에요. 저 네, 뭐 딱 지금 보면 뭐 연예인 같아. 근데 사실은 이분 자세히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찌됐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의미의 미인은 아닙니다. 미인은 아니고 뭐 인터뷰할 때 보면 빈구미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뜨는 이유가 평상시는 흔한 아줌마 같아요. 이분이 1992년생 32살이고 6살 딸도 아이가 있죠. 딸이 아이가. 있는 아 딸이 있나요? 네, 딸이 6살? 있는 네. 그 엄마 아줌마인데 그런데 이 평소에 이 사격할 때는 완전히 그 달라지는 180도 달라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너무 쿨하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전형적인 미남 미녀보다는 그런 어떠한 좀 쿨한 아 저거 네. 보십시오. 아우라가 넘치는 모습, 굉장히 그 간지 넘치는 스웩 이런 거 하죠. 그런 게 굉장히 그 인기를 얻는데 이 김예지 선수가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사실 또 총쏠 이분- 때하고 인터뷰할 때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빈구미. 빈구미가 근데 굉장히 또 얘기가 그리고 더 사실은 많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네. 저 모습 있잖아요. 가장 화제가 된 건데 이게 지금 올림픽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사격 그렇군요. 월드컵 25m 권총 경기입니다. 이게 올림픽 때보다 이게 더 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나왔죠. 네. 이 김혜지 선수를 보고 네. 감명받은 외국 그 어떤 그 트위터 그러니까 X 이용자가 이걸 찾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바이럴이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면서 바이럴이 됐는데 이때 정말 그 쿨한 모습이 아주 결정체를 보여줬고요. 이 김혜지 선수 인기가 대단한 게 보통 한국 선수들이 잘하면 한국 팬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팬들보다 외국 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외국 팬들 사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혜지 선수 관련한 이 트윗 X 이런 게시물들이 뭐 수천만 조회수가 넘어가는 완전한 바이럴 중에 바이럴.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뭐 몸은 좀 길쭉길쭉하고 살이 좀 없는 마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없다 보니까 얼굴에 광대뼈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사대에서 총을 겨누는 이런 그 모습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가. 그리고 또 안경은 그 동그란 작은 동그란 그 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영화 레옹에 나오는 레옹이 쓰는 그런 그 사격 같고 그래서 이 안경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혜지 선수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화제가 모아지고 있고 심지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그러니까요. 일론 깜짝 머스크가 놀랐어요. 트윗하면서 네. 이게 더 바이럴해진 것 같아요. 일론 예, 머스크 팔로워가 워낙 그 많으니까. X CEO가 저기 나오네요. 예, 델 워커가 올린 이 영상을 보고서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She should be cast in an action movie. No acting required. 액션 이 무비에 김혜지는 나와라. 바로 액션 무비에 네. 캐스팅돼야 된다. 어떠한 그러니까 연기가 필요 없다. 김혜지 자체가 액션 무비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 트윗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개를 하면서 이 김혜지에 반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 또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는데 참 대단한 것 참 같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관련해서 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있어요. 네, 그 네. 얼마 전에 그 샤브르 단체전에서 그 네. 금메달을 땄던 선수 중에 한 명도 이제 이 그 뭐라 그러죠? 제가 뭐 펜싱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 투구를 벗으면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근데 넘겼나요? 그 장면이 또 아이돌 화제가 같다고. 네, 그것도 뭐 소녀 팬들을 아주 열광시키고. 근데 김효지 선수가 원래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었나요? 팬층이 이 사건 아니, 이번에 아니, 사건 바이럴 바이럴해진 그렇진 않죠. 당연히 이번에 그렇진 금메달 않았고요. 따기 사격 자체가 인기 종목은 아니니까 뭐 네. 그렇죠.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인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번 김혜지 선수의 이런 바이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김혜지 선수가 지금 은메달이잖아요. 그렇죠. 은메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결과물, 뭐 사실 은메달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특히 한인들, 한국 사람들은 좀 금메달 우선 맞아요. 주의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본인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집중력, 어떤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굉장한 것 같고요. 특히 김혜지 선수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도 화제가 되는데 6살 딸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주 종목은 여자 25m 권총입니다. 근데 은메달 딴 거는 이제 여자 10m 권총이었고요. 그래서 주 종목이 아니었어요. 주 종목이 아닌 종목에서 선전해서 은메달 따냈고 그러니까 신기록 세운 게 25m였죠. 그거는 5월달에 세계 대회에서는 본인 주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본인 주 종목이 내일 시작됩니다. 내일 본선이 그러니까 시작되고 거기서 금메달 따면 되겠네. 내일 본선이 시작되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고요. 모레
토요일 날 이제 결선이니까 아마 김혜지 선수의 25m 이건 또- 권총 금메달 소식을 주말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냐면 김혜지 선수가 하도 인기를 얻으니까 맨 김혜지 밑에. 선수 밈이 왼쪽. 나온 건데 김혜지 선수를 모델로 해서 이런 이 뭐라고 할까요? 오락? 예. 네. 피치 게임을 만들자. 이제 그런 이제 밈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무슨-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되고 슈팅 있습니다. 게임처럼 슈팅 그렇네요. 게임. MBC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상으로는 이번 올림픽에서의 활약상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MBC 그래서 예전 그 영상이 더 근데 많이 이 나오는 것 김혜지 같아요. 선수 워낙 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X에선 있는데 예. 미국 영상 보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더라도 김혜지 선수 활약하는 걸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화제가 예.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김혜지 선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 게 이 비인기 종목들이 네,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우리 사실 올림픽 하면 저희는 항상 꼽는 게 양궁, 태권도, 탁구, 또 항상, 배드민턴 네. 이렇게 꼽아요 보통. 근데 이 사격이라던가 좀 굉장히 비인기 종목들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좀 부각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금, 은, 동메달이지 이거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 2, 3등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메달을 받아도 그거는 전 세계에서 3등한 아니 거예요. 올림픽에서는 금은동 동메달 받아도 군대 면제되잖아요. 지금은 올림픽은. 그렇죠. 예, 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금메달을 받아야 네네. 되고. 근데 어쨌든 활약상이 더 기대가 되네요. 자기 주종목인 그래서 25m에서는 얼마 전에 그 금메달 저기 삐약이 기대봅니다. 뭐죠? 그 탁구 선수 삐약이 신유빈 선수랑 같이 단체전에 나가서 동메달을 딴 네. 남성분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렇죠. 네.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네, 예전에 맞습니다. 남성 남성 쪽에선 진종호 야, 오랜만에 선수가 듣네요. 되게 사격, 활약상이었다면 진종호. 이제 김혜지 이름도 예쁜 김혜지 선수가 지금 그래서 돋보입니다. 이제 결선인데 딸에게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금메달 딴다. 기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것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액이 넘칩니다. 자기 주종목에서는 자신 있다. 왜냐하면 그 주종목에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감이 정말 그 본인의 장담이 이루어져서 딸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인기 종목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저는 올림픽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올림픽마저 무슨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은 항상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사격이라든가 뭐 펜싱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올림픽 아니면 보기 힘든데 맞습니다. 뭐 실제로- 체조도 있고요. 네, 체조도 있고 올림픽에서 보면 그런 구기 종목보다는 사격이나 양궁이나 펜싱 같은 게 저는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상당히 그 좁은 관역을 10점을 네. 맞추고 9점을 맞추는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다. 그 사실 지금 올림픽 때나 이걸 볼 수가 네,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죠. 사실. 김혜지 선수 주종목이 25m 권총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25m 떨어진 곳에 그 작은 관역을 명중시켜야 되는 거.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런지 25m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25m면 저기서 요만한 거예요?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황 기자는 좀 뭐 저거 그런 했다. 얘기는 그거는 사적인 얘기고요. 자꾸 사적인 얘기를. 근데 이 양궁도 그렇지만 이 사격 같은 경우도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자기와의 특히 싸움이죠. 그 순간 집중력이 정말 필요한 종목인데 제한된 시간은 흘러가고 제한된 네. 시간 안에 쏘지 못하면 감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잠깐 이렇게 눈을 치켜떠서 뭘 확인하잖아요. 그 자기 점수 네. 확인한 건가요? 맞아요. 코치하고 맞아요. 옆에 이렇게 점수 뜨니까. 점수 확인하는 확인하는 거예요. 거죠. 예. 근데 그 점수를 모습이 확인할 멋있더라고. 때 그 5월에 세계 선수권에서 세계 신기록 세운 걸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딱 보더니 세계 신기록인데 그러니까 그게 쿨해가지고 굉장히 무표정하게 별거 아니라는 뜻이. 그게 굉장히 그렇죠. 그 수액이 넘치는 아니 그 그런 모습. 확실히 굉장히 뭐 요즘에 올림픽 좀 보시면서 굉장히 뭐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보신 장면이 있나요? 아니, 이것처럼. 이게 제일 아니 이게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올림픽 그 영상분이 아니고 세계 선수권 영상이잖아요. 근데 올림픽 중에서는 제일 감명 깊게 본 게 글쎄요 뭐 양궁에서 그 단자 하이라이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저 김혜지 선수가 정말로 그 장면만 봤을 때는 되게 차가워요. 네, 냉정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딱 이렇게 쏘고 나서 딱 보고 바로 이렇게 딱 돌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야, 근데 그거는 진짜 여전사 같더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화면 들더라고요. 정지 화면으로 딱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림이더라고요. 네. 그 옆모습 같고. 참 김혜지 선수 이제 25m 남았다. 남았죠. 네. 네. 그런데 확실히 이 사격 같은 종목은 김혜지 선수처럼 집중력이 뛰어난 선수가 그렇겠죠. 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그 100번째 메달을 따낸 반효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살 고등학생. 네. 공기소총 금메달 따냈는데 중딩 14살 때부터 사격을 시작해서 2달 만에 대구시장배 우승하고 16살 때 연습 삼아 출전한 전국대회 우승해서 역시 천재를 맞아요.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그 예선 1위 하면서 본선 때도 이제 올림픽 신기록 세우고 그랬는데 평소에 이 반효진 선수 어린 17살 소녀의 사고 방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평소에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유행어가 되고 나도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도 남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나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자신감 있는 남도 별거 아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해서 꿀리지 말자 뭐 이런 네. 것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격을 하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 인터뷰할 때 모습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또 네. 전혀 저런 이미지가 아니라 맞아요. 완전히 그냥 아이 같은 약간 그렇죠. 그런 모습이고 네. 약간 솔직히 이렇게 딸 엄마 같은 느낌을 너무 안 죄송한 주는. 말씀인데 조금 나사가 빠진 듯한 약간 그런 네, 느낌이야. 그렇죠. 네, 아니 맞아요. 솔직히 너 이 맞습니다. 이미지하고 너무 180도 달라가지고 그게 더 이 김혜지 네. 선수의 인기 요인이 아닐까 반전. 싶어요. 만약에 평소 모습도 저렇게 차갑고 그러면은 저렇게 무게 잡는 모습이면 오히려 오히려 좀, 감점이 될 수 있죠. 지금보다는 인기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관심을 받지 못했겠죠 네. 아마 그랬으면. 좀 반전 매력이 있어요. 반전 매력이 네, 있기 반전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더 인기가 좀 폭발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올림픽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림픽 폐막식 할 때까지 과연 또 김혜지 선수를 능가하는 화제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성적만 놓고 보면 뭐 금메달 뭐 2관왕, 3관왕, 4관왕 나올 수 있는데 한국 선수 오상욱 선수가 벌써 2관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화제성 면에서 인기 면에서 김혜지 선수를 능가할 만한 그런 인기 스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5m 언제죠?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내일. 네. 그 메달 결정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네. 경기는 이제 예선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김혜지 선수 지금 뭐 CNN, 뉴욕타임즈 난리 났어요. 다 저도 오늘 좀 보도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예, CNN에서도. 뉴욕타임즈, CNN 모두 최고 스타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예지킴 구글에서 네.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아마 뉴스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리 올림픽 끝날 때까지 김혜지 그렇죠. 선수를 능가하는 인기 스타는 나오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조금 실물하고 달라 보이긴 하는데 아니 뭐 네. 이거야 이제 그 태극전사들의 네. 그 포트폴리오이기 네. 때문에 아마 조금- 뽀샵도 처리가 많이 됐을 것이고 좀 뭐 정비가 됐지만 뭐 여튼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건 지금 김혜지 선수만큼 없어요. 바이럴해진 없어요. 거는 앞으로도 없을 지가 것 같아요. 파리 네.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옆모습 딱 보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그 대표팀 근데 이게 콧대도 완전히 날카롭게 이렇게 무슨 그 만화 주인공처럼 사실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그 장면 자체가 좀 근데 그것도 뽀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좋아하는 장면들 같이 이렇게 딱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예, 한국이랑은 좀 다른 네, 모습. 그리고 이 총을 쏠 때 특히 권총이다 보니까 지지대가 없는 권총을 쏘다 보니까 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한 손은 오른손으로 총 쏘면서 왼손을 이렇게 그 주머니에다 그렇죠, 바지 주머니에다 주머니에. 넣고 하는데 김혜지 선수는 그 모습까지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바지 것이 또 주머니에 뭐 인형이 있던데 코끼리였나요? 아, 그 뭐 코끼리, 너구리였나요? 저기, 코끼리였나요? 뭐 뭘 되게 이렇게 귀여운 꽂고 또 있더라고요. 그 이미지하고 또 상반된 뭐 그런 선수들이야 느낌의 워낙에 그 그 인형이 징크스라는 있더라고요. 거를 중요하게 예, 생각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건 킬러의 모습 그 자체가 네. 아니었나 그런 생각. 액션 무비에 사실 뭐 도전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올림픽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번만큼 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이미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갔던 목표는 다 채웠고요. 네. 추가 메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요즘에 그게 또 화제예요. 그 우리 스포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 협회 굉장히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다른 스포츠 그러니까 좀 축구보다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비인기 종목들에서 그 협회들이 굉장한 지원을 지원을 하고 네. 있죠. 특히 뭐 양궁협회가 가장 화제죠. 맞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오랫동안 뭐 그 전에 아버지 정몽구 회장 때부터 네네. 대를 이어서 맞습니다. 양궁협회를 맡아오면서 최고의 그 어떤 종목으로 키워놨는데 그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축구협회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맞아요. 양궁은 국가대표 선발은 무조건 실력 위주입니다. 네. 거기에는 항맥도 없고 뭐 지연도 없고 어떤 혈연도 없고 무조건 실력 위주. 그래서 양궁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매번 올림픽마다 출전하는 대표 선수가 다 선수가 달라요. 바뀌어요. 달라요. 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다르죠. 때 잘하는 선수는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때는 이 선수가 잘했지만 4년 후에는 누가 잘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때 대한 잘하는 논란도 선수가 나가는 있었던 거죠. 게 누구죠? 러시아의 귀하연 안현수였나?
거기서 아. 더 자기는 더 계속 잘할 수 빅토르. 있는데 그 그건 이제 뭐 종목이 다르니까. 예, 예. 네. 근데 빙상연맹. 네, 그 빙상도 사실 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예. 빙상도 그 학연 때문에, 빅토란. 예, 예, 빅토란 때문에. 빙상연맹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안현수 학벌, 선수. 예, 안현수 학벌 때문에 뭐 제가 그렇죠. 여기서 특정 학교를 거론할 수는 근데 없지만 양궁도 근데 좀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요? 한국 코치들이 이렇게 해외로 많이 나가면서 조금 그렇죠. 조금씩 많이 그래서 따라잡고 이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여자 양궁이 굉장히 고전했고요. 네, 결승에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고전했고 남자 양궁이 오히려 좀 여자 양궁보다는 훨씬 스무스하게 이겼고 원래는 항상 객관적인 여자 전력- 양궁이 더 세죠. 원래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네. 그런데 이번 대회는 한국 남자 양궁의 전력이 훨씬 더 막강했다. 아까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정의선 회장 이 파리 올림픽 경기장이랑 똑같이 네, 지었다고 해요. 지어놓고, 예, 네. 그래서 했고 야 또 하나가 또 그 유승민 전 그 국가대표 탁구. 선수 탁구 협회장이죠 네, 지금. 근데 그 유승민 회장이 요번에 파리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게 버스예요. 선수단 버스요. 왜냐하면 찜통 버스라고 그럽니다. 사우나 예, 버스. 예, 40도가 넘는다고. 그래서 실신하는 선수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유승민 협회장이 야 이거 안 된다. 버스 바꿔라.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어치 돈을 들여서 자기가 지금 버스를 대절을 해줬고 굉장히 지금 그런 쪽에서 좀 우리 선수들이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크게 지원을 받고 예, 있지 그게 않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선전하는 그런 것 요인도 있지 같아요. 않나. 이참 좀 의외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하기 전만 하더라도 뭐 축구가 올림픽 탈락했고요. 사실 예. 구기 종목 하나도 없죠. 예, 이번에. 그래서 구기 종목이 여자 핸드볼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관심도 굉장히 떨어졌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팬들이 또 한인들이 이번에는 올림픽 재미없을 것 같다 안 볼 것 같다 사실 하는데 기대 많이 안 했는데 기대 안 했는데 역시 예. 뚜껑을 여니까 올림픽은 올림픽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그쵸. 오히려 더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는 느낌. 아니 진짜 네. 이번이 제일 그런 재밌는 것 느낌이죠. 같아요. 아니 1위까지 할 줄은 몰랐잖아요. 네, 한국이. 그렇죠. 그렇죠. 한때지만 1위까지 했어. 한때지만. 한때지만 예. 1위를 했고. 뭐 사실 지금 미국이나 뭐 그 우스갯소리들이 이제 인스타에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유럽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유로라고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메달이 너무 낮으니까 메달이? 그냥 유로로 해서 1위로 올리는 뭐 그런 사진도 봤고요. 미국 입장에선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미국은 되게 메달 수는 자기네들이 금은 네, 제일 미국은 많지 않지만. 사실 미국도 좀 정신 승리 같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합쳐서 토탈 항상. 메달로 해서 순위 매기는 건 정말 미국의 정신 승리다. 아니, IOC부터 해서 어느 나라도 그렇게 순위 안 미국 매기는데 혼자. 미국 혼자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정신 선수단 규모를 보면 이번에 가장 많은 선수를 출전을 시킨 게 미국이에요. 그렇죠. 572명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메달 수에서 또팀 USA 홍보 영상 보셨나요? 비욘세 나와가지고 했는데 되게 또 멋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그 멋있으면 포장은 뭐합니까? 잘해. 일단 결과가 저런데. 근데 미국도 네. 확실히 수영이나 육상 같은 메달밭에서 예전 같은 스타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네요. 그런 것이 영향을 받고 세계 수준이 좀 많이 평준화되지 않았나 뭐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농구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농구는 뭐 워낙에 뭐 예, 르브론 미국 팀 제임스하고 USA. 예, 네. 케빈 아니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제일 잘하지? 39살인데 뭐 아직도 난 그게 그분은 참 전설이니까요. 예, 살아있는 네. 전설. 근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래야죠. 예, 태권도 남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우생순 핸드볼도 있고요. 예, 지금 앞으로 많은 종목들이 남아 있는데 뭐 좀 기대하는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 사격은 이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맞죠 김혜지가? 그렇죠. 25m.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이제 남은 종목 중에서는 역시 그 격투기 쪽 한국이 그래서 그 태권도, 유도는 지금 뭐 진행되고 태권도. 있는데 유도는 사실 룰이 좀 바뀌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태권도나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기대하고 그리고 육상에서 육상이 높이뛰기. 있군요. 육상. 네. 육상 높이뛰기. 높이뛰기 남자 높이뛰기에서 메달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수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수영도 좀 기대해볼 부분이 좀 더 남아 있다. 네. 태권도도 많이 평준화가 됐죠. 평준화됐어요. 예전에는 태권도는 오히려 저기 그 미국에서도 어디죠? 좀 이란 잘하고. 뭐 예, 이런 이란, 쪽에서도 맞아요. 치고 예. 나오고 몽골 뭐 이런 애들. 그게 한국 코치들이 다 가가지고 그 평준화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 말한 양궁도 그렇고 그래도 예. 평준화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뭐 네. 좋은 뭐 좀 기대하는 여자 부분이 있으세요? 핸드볼도 뭐 기대가 우생순. 되고, 네, 우생순 우생순. 기대되고. 아니, 근데 당장 김혜지가 이번에 근데 사실 근데 잘했으면 여자 좋겠어요.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는 것만큼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예. 그때 우생순 때도 기대 안 하고 잘한 거 아니에요? 원래 비인기 종목이라서 예. 그 지원도 많이 빵빵하지도 않고 저는 태권도도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높이뛰기 뭐 좀 높이뛰기. 그런 쪽 그리고 뭐 격투기 유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체조 좀- 쪽도 그냥 체조도 사실 저희는 요번에 그 누구죠 저희
그 대한민국 전설 딸이 이번에 출전하지 아, 않았습니까? 예. 뭐 여튼 대한민국 선전을 기대하고 기억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예. 영웅철 선전을 선수 딸이 기대합니다. 아닌가 싶은데. 아 맞습니다. 영웅철 선수 딸. 어쨌든 종합 순위는 10위가 목표인가요, 한국이? 뭐 10위가 목표 뭐 그거는 일단 가봐야 예. 알겠고 예 대한민국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국가대표 선전도 네. 기대하면서 네. 또 우리 팀 USA 선전도 기대를 하고요. 선전을 많이 하고 화제가 돼야 우리가 또 이 문화충격 시간에 맞아요. 소개해드릴 그렇죠.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팀 USA도 한번 커버를 해줘야겠네요. 네. 자 지금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는 우리 특별 페이지를 웹사이트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정보라던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매달 순위 업데이트되고 있고 또 기사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문화충격 시즌 3 두 번째 에피소드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 마쳤어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즌 3 세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